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큰 가운데 이제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 좀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며 전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한 포지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힘을 보태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1.52% 나오고 있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5조, 9조 한번 크게 눌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상향 10조, 15조, 17조, 그리고 작년에 또 눌렸어요. 15조. 올해 다시 회복하면서 16조대, 그리고 내년에는 17조. 꾸준하게 다시 한번 또 올라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 전환 마찬가지로 눌렸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1조 4천까지 재작년에 올랐고, 마찬가지로 매출과 같이 작년에 좀 악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9,900억대, 그리고 올해 다시 회복하면서 뭐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1조 초반대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폭의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단기순이익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더 상승폭이 큰 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올라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연간 기준으로 전반적인 실적 상황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막 엄청난 상승은 아니고 일단 예상치긴 하지만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빠르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3천억대에서 1,100억대로 좀 크게 눌렸고요. 4분기까지 하락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00에서 2,100. 자, 드디어 이제 상승 구간이 1분기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500에서 3,700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이 드디어 나오고요.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역전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에서는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엔 좀 높았어요. 300, 200, 100. 자,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리고 최근에 100 초반대, 올해는 108 정도. 그래서 꾸준하게 내려주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언더도 우리가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ROE 보겠습니다. 좀 들쭉날쭉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수치 자체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우리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전히 한 자릿수고 지금 5 정도,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만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EPS 주당 순이익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적과 함께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막 엄청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을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최근에도 배당은 일단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31.83배, PBR은 1.7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지금 현재 4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고평가가 맞는데, 지금 어쨌든 실적이 이제는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재료 자체 모멘텀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영업이익은 39%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4분기의 상황이고요. 연결 자회사 두산 밥켓의 실적 추정치 하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2년 넘게 지속됐던 이 지식 재산권 분쟁이 드디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재로 작용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체코 정부가 3월로 예정된 신규 원전 수출 계약을 앞두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선정하면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로 체코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에 좀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 사업인 SMR, 대형 원전, 가스터빈 등의 시장 확대에 힘입어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형 모듈 원전과 가스터빈, 유럽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국내는 가스터빈과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제조업 공장 리슈어링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후한 이 대형 원전의 교체 수요가 더해지면서 빅테크와 유틸리티 기업을 중심으로 소형 모듈 원전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 기존 협력사인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와 신규 파트너 테라파워 등의 소형 모듈 원전 주기기도 담당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베르노바, 히타치, 지멘스 등 주요 가스터빈 경쟁사의 공급 능력을 초월하고 있어서 미국 가스터빈 시장 진출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중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체할 만한 대한 국가가 마땅치 않은 현재 상황에서 동유럽과 아랍에미리트, 영국, 네덜란드 등 대형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신규 2기, 폴란드 2기, 아랍에미리트 2기 등으로 국내 프로젝트 취소가 원전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연소기 및 시험리그 제작 과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호재로 또 최근에 들어왔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항공 엔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용 가스터빈에 집중해 왔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항공 엔진 시장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현지에서 IPO에 나섭니다. 한국은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 만큼 두산 스코다 파워가 교부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에선 에너지 안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과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잇따라서 발표가 되고 있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뭐 재료 괜찮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거래일에 이제 4%대 급등이 나오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레벨 자체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능하면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는 영역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전고점 25,0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목표 주가를 전고점 위에까지 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려잡기 위해서는 일단 실적이 좀 찍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선이 되고 있는 점 좋아 보입니다만 아직은 뭐 4분기까지는 눌려가는 형세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좀 증명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목표 주가도 크게 올려잡을 수 있는 지금 재료의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기간에 있어서도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월봉으로만 보셔도 답 나오죠.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자, 올라갈 때 고점에서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좀 올라오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계속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는 게 훨씬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박스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설령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기 이하의 입장으로 또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게 좋지,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거는 결국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848을 잘 하자라고 다시 한번 또 투자 기간과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최고점에서 물려봐야 25,000원이거든요. 엄청 장기 투자하신 분들 아닌 이상 이제 어쨌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 초반대요. 끽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물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물리셨던 간에 그냥 보유만 하세요.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